지금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월급으로 겨우 버텨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직장을 그만둔다면, 당장 병에 걸린다면, 사고가 난다면, 모아둔 돈을 모두 잃어버린다면, 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수입이 딱 끊긴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수입 없이 대출금과 할부금은 몇 달이나 낼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그런 확신은 도박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현실에 직시해야 합니다. 작은 마을에 꿈을 그리던 브루노와 파블로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강에서 물을 길러 물탱크를 채울 사람을 구해 그들이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둘은 하루 종일 열심히 물을 길러 물탱크를 가득 채우고 1페니씩 하루치 품삯을 벌었습니다. 브루노는 더 많은 물통을 나르면 돈도 더 벌 수 있고 주말과 휴가가 있어 좋고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부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반면 파블로는 종일 힘들게 물통을 나른 뒤 몇 페니를 받느니 차라리 강에서 마을로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쉽게 물을 나르는 상상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파블로가 어리석은 브루노는 물통을 열심히 날라 수입이 2배로 늘어 집도 장만하고 마을 사람들이 브루노에서 브루노씨로 불렀으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반면 파블로는 오전에만 물통을 나르고 오후와 주말에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했습니다. 파블로는 고됐지만 열심히 땅을 파면서 자신을 믿었고 미래를 보며 꼭 성공할 거라 다짐을 했습니다. 1m가 10m, 10m가 20m, 점점 늘어나 몇 개월 후에는 절반 정도 완성했습니다. 이동거리는 점점 줄었고 시간적 여유가 생겨 더 빠르게 파이프라인을 설치했으며 꿈을 실현한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물통을 나르는 브루노는 등은 굽고 걸음걸이는 갈수록 느려졌습니다. 급기야 물통을 집어던지며 자신을 한탄하기 시작했고 브루노 씨라고 부르던 마을 사람들은 술만 마시고 구부정한 모습과 걸음걸이를 흉내내며 물통지기라 빈정대기까지 했습니다. 파블로는 마침내 파이프라인을 완성했고 파블로가 밥을 먹거나 자는 시간에도 물은 계속 흘러 점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 물이 넉넉하게 들어오자 마을은 더욱 번창했으며 그리고 파블로는 다른 마을에도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물통을 나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물통을 나르는 시간과 돈을 맞교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내가 원할 때까지 물통을 나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안정된 직장은 환상일 뿐 물통을 나르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온갖 직종에 종사하여 누구나 할 것 없이 시간과 돈을 맞교환하고 있습니다. 작은 종사자부터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종사자까지 누구든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한 푼도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통을 나를 수 있을 때 파블로처럼 우리도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노동은 일시적이고 수입은 평생 보장됩니다. 파이프라인은 우리가 병들어도 사고를 당해도 은퇴를 해도 계속해서 수입이 나기에 생명선과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열심히 물통을 날라 가족의 생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편견에 가까운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졸업장을 얻어 더 큰 물통을 나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통의 종류는 변합니다. 플라스틱 물통으로 더 시간이 흐르면 디지털 물통으로 그러다 노후는 찾아옵니다. 물통이 작을수록 멀리 내다보고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짜 쿠폰을 모으거나 악착같이 돈을 모으느라 즐거움도 모르는 삶이 아닌 맛있는 음식도 여행도 즐겨가며 자신의 지출에 관해 철저하게 규칙과 규율을 정해 자신의 수입에서 10%만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면 전형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계신가요?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 선택이다. 그래서 하루빨리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방법은 엄청난 가치를 레버리지하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합니다. 첫 번째, 돈을 이용한 지렛대 효과. 평범한 사람이 장기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방법은 베가의 원리를 이용해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투자하고 돈은 절대 찾아 쓰지 말고 베가의 원리에 불어나도록 두어야 합니다. 부자들의 법칙으로 알려진 72의 법칙. 연 10% 이자가 나오는 주식에 10만 달러를 투자하고 71을 이자율인 10%로 나누면 7년 후에는 10만 달러가 20만 달러로 되는 베가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원금을 배로 증식시키면 파이프라인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사실 베가의 원리를 실감하려면 수십 년이 지나야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돈을 레버리지하는 50년 파이프라인의 계획이라고 불립니다. 파이프라인은 주식, 연금, 채권, 부동산 등 많은 투자로 생명선을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50년 파이프라인은 집과 연금만 매달리는 것에 안타깝습니다. 50년이 아닌 5년 후에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고 싶진 않은가요? 두 번째, 시간을 이용한 지렛대 효과.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시간을 관리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다.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누구에게나 적당한 시기는 없습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극에 급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느라 분주합니다. 만일 매일 2시간과 주말에 3시간씩 투자해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면 그것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16시간, 1년엔 800시간은 하루에 8시간씩 100일을 근무하는 것과 같은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며 자신의 시간을 레버리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 별거 없어. 큰 문제도 없고 은행에 몇 푼 있으니 아이들 지내는데 별탈 없이 부족함도 없을 거야. 이럴 때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할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가던 흐름이 어느 순간 멈칫하면 그때는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열심히 물통을 나르며 그럭저럭 잘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자신의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한 인생의 안전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0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동시에 단기적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파이프라인인데요. 바로 이 베가 파이프라인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해 50년이 아니라 2에서 5년 만에 지속적인 인세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은 언제든 자신의 의견을 풀어놓거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방대하고 첨단 기술이 정신없이 난무하여 원하는 것을 얻거나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인터넷은 소득을 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입소문입니다.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매일 상품과 서비스를 무료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천을 받으면 쇼핑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내가 이런 추천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인터넷상의 고객이 생기는 동시에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나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회사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을 확보합니다. 이 또한 베가의 원리가 인터넷과 결합하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적과 꿈을 실현해줄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만들 것인가는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버크 해지스는 파이프라인의 구축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파이프라인 하나를 구축하는 것은 월급 봉투 1000개를 받는 것과 같다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시간을 레버리지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시간과 인터넷을 이용해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파이프라인은 당신이 계속해서 일을 하든 하지 않든 그리고 매일, 매년 소득을 창출하는 청사진을 그릴 수 있습니다.